그러니까 살펴보죠. 오늘의 네. 가장 그 핫한 속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하고 정말 2주일도 안 돼서 네. 캐나다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더 큰 의미는 사실 거기 가서 G7의 초청 대상으로 가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 전선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는 거 알리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네. 이게 그 내일 잡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죠. 한미 첫 정상회담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오늘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상황이 담긴 내용을 언저리, 이런 상황이 생긴 그 언저리,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귀국을 결정했다는 대변인 브리핑이 나온기 그 전인지 후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언저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언저리. 그렇죠. 언저리의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기자단이 예. 정상회담이 열리는 걸로 알고 이제 대기 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갑자기 속보가 떴다. 미국에서 트럼프 자기 나라로 간다는데 무슨 일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 기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게 뭐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몰라. 라는 그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 중인 게 있는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딱 새어 나간 거죠 상황이. 그래서 외교 결례 논란까지 일었어요. 그럼요. 이거는 네. 사실은 외교 결례가 맞을 것 같은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한다는 게 속보로 알려졌을 시점에 최소한 우리나라의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더군다나 그냥 정상회담도 아니고 맞아요. 취임하고 새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인데 그러네. 그 한국한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내일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정상회담 못해요. 미안해요. 네. 양해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못 들었고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도 이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라는 언저리. 얘기는 네. 속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후 양해 말을 전해 들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건 결례죠. 확실하게 말을 해야죠. 네.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귀국을 결정할 만한 큰 사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에 이제 다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양해를 구하는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는 이를 수용했다라고 그렇죠. 하고 이제 브리핑을 가야 되는데 그냥 언저리에 우리도 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제 결례인 상황은 아니다. 미국도 결정이 급박해서 그쯤 연락이 와서 우리도 알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조기 귀국을 했을까? 그것도 사실 관심이긴 해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완전히 전쟁의 화마가 막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좀 테헤란에서 다 나가라 이런 네. 경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도 하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고 정말 중동전 전면전으로 가지 않느냐 내지는 이란이 생각보다 방공망도 너무 쉽게 뚫리고 전력이 너무 네. 약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네. 제재의 영향인지 하여튼 네. 굉장히 일촉즉발인 건 맞아요. 일촉즉발 정도로는 이미 뭐 불이 나고 있죠.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정말 혈맹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 사이에 정상회담을 이런 식으로 사후에 트럼프 대통령 귀국하신다면서 우리랑 내일 만나고 어떻게 돼요? 바쁘니까 잠깐 좀 있어봐 하고 사후에 얘기를 들었다면 네. 이건 저의 가정입니다만 그러면 조금 저희 외교 당국이나 우리 그렇죠. 안보 당국에서는 조금 뭔가를 놓친 게 아니냐 그런 비난을 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머쓱해요. 그리고 한 라인이 없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예. 위성락 실장이 아무리 대미 전문가라고 해도 동맹파라고 해도 네, 안 되죠. 그냥 뭐 한 라인이 어떻게 구축이 되겠어요. 정부가 워낙 좀 시간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좀 이걸 부연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자들이 이제 그 상황을 공유하잖아요. 보고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우리 대통령실에서 전해왔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뭐 준비는 뭐 이제 미뤄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귀국한대요. 그럼 내일은 회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딱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트럼프가 또 돌발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구자님 제가 또 외교 통일을 좀 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돌발 귀국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정말 G7이니까 올림픽에 거기다 폭탄 던지고 갑자기 금메달 마라톤 나가야 되는 유력 선수가 집에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G7이 파행됐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아닌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남기니까 전 세계가 도대체 트럼프가 뭐 때문에 저러지 하면서 트럼프에 또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관세 협상 때문에 위축돼 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 협상 한다고 너는 25% 올리고 너는 50%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전쟁 관련해서 조율자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트럼프 너 별거 아니네 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관세 협상을 위해서 다들 모여들었단 말이죠. 예. 그 타협의 장에서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지금 그 이스라엘 이런 전쟁 때문에 떠났다고 마크롱도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계속 지켜봐라고 한 게 그냥 뭔가 뻥카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전쟁 말고 관세 협상 자기가 하는 게 너무 교착이고 잘 안 풀리고 하니까 약간 화가 나서 내지는 난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귀국한 거다. 어떤 쇼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진짜 코인이랑 주식하시는 분들 긴장하셔야죠. 그렇죠.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트럼프한테 쏠리는 거죠. 오바마나 바이든은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란 말이 나오는 거고. 예측 불허. 이번에 두 가지 교훈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대통령이 쉽지 않다. 한국 대통령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세계의 월드는 또 다른 레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구나 요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새로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에 전려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쵸. 이런 G7 하다가 갑자기 나 중간에 나 저녁만 먹고 집에 가야 돼. 설명도 안 해. 설명도 또 더 전쟁 때문에 간다고? 아니야. 그거 말고 더 큰 게 있다. 해봐. 이러면서 갑자기 회의를 그냥 정말 사실상 회의 자체가 그냥 뭉개졌잖아요. 그렇죠. 하고 회의를 파국처럼 몰아넣고 가는 미국 대통령도 정말 전례 없는 거고 그런 대통령을 처음 가서 만나야 했던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으로 새로운 경험인 거고 정말 늘 뭘 예상해도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의 현 주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이상을 상상했는데 그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통 그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 아닌데 나보다 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아유 저 형님 나보다 더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무대가 하필이면 그 상대가 트럼프니까 이게 만나지도 못해. 지금 관세, 북한핵 문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역할 문제,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할 거야. 더 커지면은 지금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이거 지금 그렇다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역시 큰 물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참 본인이 대통령 당선만 되면 그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건 끝낼 것처럼 막 호언장담했는데 사실 하나도 그 예언이 제대로 실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본인도 조금 창피할 수 있는데 또 우리 트럼프 형님 그런 거 창피해야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가는 거죠. 난 더 큰 일 있어. 이란 이스라엘 아니야. 더 큰 일 있어. 근데 본인이 처음에 중재해서 막 잘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손 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가끔은 전쟁이 필요할 때도 충돌이 필요할 때도 있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리얼리티 쇼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그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정통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외신 보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큰 결단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뭐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어차피 지금 사실상 전쟁으로 돌입하는 양상이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무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나는 안 물러선다라는 입장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면 미국이 선택 1. 그래도 우리 다시 이란하고 핵협상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좀 갈라서봐. 그러지 마. 그래서 싸우지 마. 이게 원래 미국 대통령들이 하는 선택의 그냥 전형적인 거였을 텐데 그런 선택지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정말 그 벙커버스터 미국만이 갖고 있는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는 걸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 폭탄이 정말 지하 한 60m까지 파고 확 들어가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다 지하 한참 산악시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스라엘의 무기 갖고는 거기까지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60m 뚫고 들어가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를 거기에 폭격을 해줄 것이냐. 만약에 미국이 이걸 하게 되면 진짜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원천적으로 완전히 괴멸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정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기조에 맞는 게 어느 쪽의 선택이냐를 네. 놓고 굉장히 고민할 텐데 여러분 아마 정말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B2기에 실려서 이란 산악지대의 핵 그 시설을 60m 뚫고 떨어서 정말 파괴하는 상황이 혹시 벌어진다 이러면 정말 이게 미국이 제대로 개입하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그럴 경우 이란이 물론 지금 뭐 방공망 뚫려 있다 하더라도 이란도 아니 그 자존심과 정말 신정국가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 체제에 대한 그 이 자부심 내지는 이런 것들 네. 어마어마한 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가 그냥 우리는 그러면 조용히 뒤로 물러설게요. 그런 결정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미군이라든지 미국의 시설들을 타격하는 또 이런 반응과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어떤 연쇄적 반응을 일으킬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신정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상대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궁금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란을 폭격을 했는데도 사과 한 덩이만한 핵이라도 남겨놨으면 이란이 가지고 있었다면 예. 이거 어디 숨겨놨어요. 60km를 팠는데 어디 그 시골에 숨겨놨어. 그걸 가지고 미국을 공격해. 그럼 그때는 트럼프도 대책이 없는 근데 거거든요. 미국을 이제 공격할 만한 이제 그런 뭐 없죠. ICBM이라든지 네. 그런 게 없긴 하지만 네. 근데 그 같은 아니, 뭔가 미사일? 무기를 가지고 네. 그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이를테면 근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 급박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 논하는 바로 이 순간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네, 식은땀을 흘리면서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벤져스에서 오셨잖아요. 예, 거기 발표 이제 어벤져스는 왜 이렇게 시공간을 이렇게 딱 열어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요? 시공간 열어주는 초능력자 있잖아요. 그거 좀 열어달라고 하시지. 아유, 그게 네. 안 돼가지고 오늘 네. 그 어벤져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요 시간대에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사람이 네네. 없다고 그래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제가 그래서 앞뒤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 앞뒤가 지금 안 돼서 안 신나게 된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있으니까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이현중 의원님 저희도 식사도 자주 하고 완전 네. 프렌들리한 우파 저희 우리 동맹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숨 쉬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괜찮으시죠? 자 정말 저희가 그 우리 박상수님이 뛰어왔을 때 숨을 가빠하시지 않거나 땀이 없으면 화를 낼 거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구독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분석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이 세계적인 사건에 국내에 주는 정치적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예.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세계 정치는 쉽지 않구나. 만만치 나 정말 않구나. 잘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뭐 캐나다 가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도 전면 돌파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 보이면서 외교를 잘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하는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관세도 해결해가지고 주식 3천 돌파하겠어라고 어깨 굉장히 무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는 나토에 가야 돼요. 나토에 그쵸. 가야 돼요. 나토 한동훈 오빠 왜 이렇게 좀 쉬세요. 네, 쉬세요. 나토에 가야 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신 나토에 가야 돼. 24일부터 예정돼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전쟁의 그림자가 지금 비추는 시기에 가서 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돼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